뉴저지의 전자담배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부모들이 담배 회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치솟는 렌트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흑인 에릭 가너를 목졸라 숨지게 한 경관이 결국 파면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가 항소할 뜻을 비췄습니다. 뉴욕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만들게 됩니다. 친트럼프 언론인 폭스뉴스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의 12% 뒤지고 있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양준하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으로 폐질환에 걸리는 흡연자가 많아지자 뉴욕주와 뉴저지주 보건국이 전자담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과 청소년 전자담배 반대자들이 함께 모여 맨해튼에 소재한 줄 회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 16일 전자담배 이용자 중 폐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11건이나 보고됐다며 주 전역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 역시 이달 들어 17세에서 35세 사이의 주민 9명이 전자담배 흡연 이후 심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입원했으며 이들은 과거 병력이 없고 전자담배를 이용했던 것이 공통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전자담배 흡연이 폐질환의 직접적인 요인인지 여부는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면서도 전자담배는 니코틴 외에도 다른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94명이 전자담배 이용 후 심한 폐질환 증세를 호소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민들이 치솟는 렌트비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MSN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 베이사이드, 와이스톤 등이 포함된 퀸즈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평균 렌트비가 2.4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중 퀸즈에서 스튜디오 렌트비가 제일 많이 오른 곳은 플러싱으로 6월에 비해 평균 4% 올랐습니다. 퀸즈 스튜디오 평균 렌트비는 $1,949입니다. 7월 중 퀸즈 원베드룸 평균 월세는 $2,271였으며 투베드룸은 $2,838였습니다. 원베드룸과 투베드룸의 경우 7월 한 달간 퀸즈에서 월세가 제일 많이 오른 곳은 포레스트 힐이었습니다. 포레스트 힐의 원베드룸 평균 렌트비는 지난달보다 4.8%, 투베드룸은 8%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의 62%, 주택 소유자의 47% 등 51%가 주거비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이 과도한 렌트 부담으로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이 생활에 필요한 식비와 유틸리티 등 필수 경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체포 과정에서 목 조르기를 해 흑인 남성을 숨지게 한 미국 뉴욕의 백인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보도에 최규호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오닐 뉴욕시 경찰국장은 19일 백인 경관 데니얼 판탈레오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5년 만입니다. 판탈레오 경관은 지난 2014년 7월 동료 경찰관들과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길가에서 흑인 남성 에릭 가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팔로 못 조르기를 했습니다. 천식 환자였던 가너는 도로에 넘어진 채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가너는 당시 탈세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목 조르기법을 금지하고 있어 가너의 죽음이 경찰의 가행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었고 해당 경찰관의 처벌과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앞서 뉴욕 경찰국 징계위원회는 이달 초 판탈레오에 대한 파면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는 2015년 민사소송을 피하기 위해
가노의 가족에게 590만 달러, 약 71억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노조 경찰 측은 이번 파면에 관한 불만을 표시 즉각 항소할 뜻을 비추어 향후 재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구입니다. 뉴욕주 자동차 번호판이 현금 톨부츠 제거에 맞추어 내년 4월부터 새롭게 변경됩니다. 이 소식 오정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새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선정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9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는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 번호판 디자인 후보는 모두 5가지로 흰색 바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란 단어 대신 더욱 더 높이란 뜻을 가진 뉴욕주 표어 엑셀시오르란 글자가 기재되어 있고 배경 그림으로는 자유의 여신상과 뉴 판타지 브릿지, 나이아가라 폭포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뉴욕주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디자인을 새 차량 번호판으로 선정해 2020년 4월 1일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새 번호판은 각 지역 차량국뿐만 아니라 온라인, 우편, 전화 등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2개에 $25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급여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정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복수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최근 여러 가지 감세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가운데 한시적인 급여세율 인하안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급여세가 낮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구매력이 커지고 소비가 즉각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부에선 이날 급여세 인하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경기 침체가 끝난 뒤에도 경기 회복이 더뎌지자 한시적으로 급여세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민은 월급의 6.2%를 급여세로 내고 있으며 이렇게 거친 세수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시와 비슷한 규모로 세율이 인하된다면 많은 가정이 지난 2017년 감세 조치 때보다 많은 절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이 이처럼 급여세 인하를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최근 들어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기업 지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만약 개인 소비까지 줄어든다면 미 경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고 경제의 호황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경기 침체로 돌아설 경우 재선의 먹구름으로 작용, 선거에 패배할 수 있기 때문에 백악관이 긴장한 모습입니다. KBTV 뉴스 오정남입니다. 2020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의 12%포인트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진 폭스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지난 16일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주자 지지율 1위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양자 대결에서 38% 대 50%, 12%포인트 차로 뒤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도 39% 대 48%,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과 39% 대 46%,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과도 39% 대 45%로 모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26일 조사의 트럼프 바이든 39% 대 49%, 트럼프 샌더스 40% 대 46%보다 격차가 더 커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열흘간의 여름 휴가를 보낸 뒤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폭스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만 유독 트럼프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낸 것은 아닌데도 분통을 터뜨린 것은 주요 언론 가짜뉴스들과 전쟁을 하는 와중에 최대 동맹인 폭스의 서운함을 드러낸 셈입니다. 몬태나에서 벌어진 자동차 파괴 경기 중 차량 한 대가 쇠창살로 막아놓은 관중석으로 돌진 여성 한 명이 숨지고 적어도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여성은 30대로 병원에 후송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시작된 자동차 파괴 경기는 서로 충돌하면서 차량을 부수는 경기로 마지막까지 남은 자동차가 우승하는 시합으로 매우 위험한 경기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진한 차량의 운전자는 병원행을 피했으며 이번 부상자 중에는 1살짜리 갓난아기가 포함됐습니다. 9월 초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필수 예방접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필수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녀는 모든 수업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은 영유아 보호시설과 프리-K 공사립학교 12학년 학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은 백일해와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B형 간염 등의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5살 이하 프리-K 등 자녀들은 폐렴구균 접종을 받아야 하며 올 12월 말까지 독감 주사도 맞아야 합니다. 6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뇌척수 막염금과 백일해 부스터 접종이 필요합니다. 뉴욕주는 지난 6월 13일부터 종교적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 가려면 종교에 관계없이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뉴욕 뉴저지주 교육국은 주치의나 거주지 인근 클리닉을 방문해 개학 전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예방접종 기록을 챙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미성년 성범죄 혐의로 수감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66살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사망 직전 모든 재산을 신탁한다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뉴욕 포스트가 입수한 법정 문서에 따르면 앱스타인의 재산은 부동산, 현금, 주식 등 5억 7,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앱스타인이 유언장에 서명한 날짜는 8일로 사망 이틀 전입니다. 그는 같은 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법정 문서를 제출하면서 모든 재산을 1953 트러스트에 신탁했다고 뉴욕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1953년은 그가 태어난 해입니다. 플로리다주 발루시아 카운티 경찰국은 최대 10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25살의 용의자 트리스탄 스콧 윅스를 체포했습니다. 19일 CBS 방송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에 사는 윅스는 최근 대량 살상 세계 기록을 깨뜨리고 싶다. 100명 정도 죽이는 것은 멋진 일이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데이토나 비치 해변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윅스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브루클린 지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60대 여성 노인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여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40대로 보이는 이 여성 용의자는 인도를 따라 여유 있게 걷다가 브루클린 지역 선셋 파크 지역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여성을 때리고 핸드백을 빼앗아 유유히 달아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연방이민당국이 비자 사기 함정 수사를 위해 뉴저지에 세운 유령 학교에 등록했다가 적발돼 학생 비자가 취소돼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등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비자 복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국은 해당 학교에 등록해 불법으로 학생 비자를 받은 한인을 비롯한 가짜 유학생 1067명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학생 비자를 모두 취소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다시 1년 연장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19일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내년 8월 30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욕시를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숫자가 올해로 3년째 4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뉴욕시 관광청은 19일 올해 한국에서 뉴욕을 찾는 방문객이 41만 1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 40만 명보다 2.75% 늘어난 것입니다. 20대 한인 여성이 회사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맨하튼 검찰에 따르면 28세 김모 씨는 지난해 2월 27일 자신이 다니고 있던 맨하튼 파크 애비뉴에 있는 S마케팅 회사에서 각 $7,000의 회사 체크 3장 모두 2만
$1,000를 불법으로 현금화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공적 부조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이 거절된다는 이 행정 지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중식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정부가 이제 복지 혜택을 받으면 정부로 받는 이제 복지 혜택이죠. 보통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공적 부조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하여튼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 시 거절될 수도 있다는 그런 행정 규칙이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지난 연말부터 많이 준비해오고 또 일반인들의 의견도 들었고 이제 종합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네. 그럼 언제부터 그게 실시가 이제 발표되고서 되는 60일이니까 10월 네. 10월 15일입니다. 네. 10월 15일부터 네. 실시가 되는 겁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예, 예. 네. 자, 그런데 과거는 안 따지는가 이렇게 좀 질문하는 분들 계셔요. 많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기본이 이 복지 혜택을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이 가난하구나라는 걸 전제로 하고서 또 아니 뭐 외국 사람을 우리 뭐 미국 정부가 이 정부 돈으로 보조금을 주어가면서까지 영주권을 주면서 미국에 살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옛날 먼저 온 사람들의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받으면 당신은 이제 영주권을 안 주고 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네. 오로지 좀 자체적으로 혼자서 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미국의 이민을 받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기준으로 삼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은 이민도 못 오냐 뭐 이런 그게 말씀을 주 하더라고요. 목적입니다. 사실 네. 이 법에.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혜택들을 받으면 안 되는지? 우리 이제 정부 혜택은 사실 뭐 한 20몇 가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제 큰 거 몇 가지만 나머지는 또 허락을 해줘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캐시로 현금으로 받는 거가 있어요. 이제 네. 물론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거나 아니면은 직장을 잃어서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가난해서 현금을 생활보조비를 받는 게 있는데 그 제도상 현금 생활보조비를 받을 때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SSI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노인 어른들께서 받는 게 네. 있어요. 한 달에 매달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뭐 450불 전후가 그것이 현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푸스탬프라는 게 푸스탬프, 있어요. 네. 푸스탬프 받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하우싱 우리 바우처라고. 아파트나 이런데 네네. 이 거주 이 생활 근거지가 되는 이제 주거를 할 때에 보조비가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메디케이드입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병원 치료비와 관련된 것들을 지불하게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들. 사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특히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비교적 것들이고요. 다섯 가지가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고 보니까 좀 정부 혜택이 상당히 미국에서 많다 이렇게 느낌이 드네요. 사실은 많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이제 받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시민권자 자녀가 이 혜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뭐 유학을 왔든지 주재원을 왔든지 아니면 다른 비자로 여기 뭐 와서 오래 살다 보면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고 그 네. 자녀가 자라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처지에 놓여서 그런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가 생깁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또 생활이 힘들어서 네. 자녀들 분으로 어떤 생활 보조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첫째는 시민권 자녀가 받는 것이 부모들이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영향을 안 끼친다.
네. 그게 이번에 골자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영향 끼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하도 반대가 심해서 그건 뺐습니다. 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했죠. 예,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케이드인데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또 오바마 케어에 따라오는 그 메디케이드는 또 어떤지요? 야, 이제 그 메디케이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여기저기서 그 영향을 주게 되고 특히 한국과는 달리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당에서 의료비를 많이 내게 되는 거 어려워해서 많이 그 혜택을 받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서 건강보험을 들었는데 그 금액이 작은 쪽은 괜찮은데 커지면은 또 저절로 그 오바마 케어에서 이 메디케이를 받게 되는데 메디케이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아주 이머전시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경우 21세 미만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일반 어른들이 이 메디케이를 받으면 영주권 받는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네네. 그럼 이제 끝으로요. 영주권을 못 받게 될 때 본드를 사면은 어떻게? 예, 사실은 그 제도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네. 사실은 사장돼 있었어요. 이제 이번에 다시 그러면 야, 정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 되지 네. 않느냐라고 대두가 됐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제도는 있긴 있습니다. 있다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 네네. 점을 또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네. 네. 오늘 이렇게 공적 부조 혜택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제 공적 부조, 즉 정부로부터의 혜택을 받게 되면 영주권의 신청 시 거절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